근데 저희 첫 투자할 때 회사 가치가 15억이었어요. 지금 회사 가치가 700억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기술을 정하고 그 기술에 잘하는 기업들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잘하는 기술 분야를 분산 투자. 분산 투자 철칙입니다. 그러면 유망한 지금 산업 어디 좀 보고 계세요? 지금은 되게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투자자이신데 대표님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옛날 베이비 응애 애기 때 초창기 때 대학 카이스트 그때 동아리 시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누가 봐도 음성인식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가 ARS의 음성인식이었어요. 교수님께서도 너 창업을 해봐라. 그래서 창업을 실제한 거예요. 상내벤처로 시작을 했는데 창업을 딱 하니까 이거 어디다 팔아야 되지? 어떻게 전화해서 팔아야 되지? 암담한 거예요. 23살 나이에. 그리고 그때 심지어 또 학교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제 친구 3명이 입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팔지? 그때 모 경제지 하단에 모 증권사의 음성인식 ARS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고 그를 통해서 1억 5천에 1위 한 기업 솔루션을 사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당연히 전화했죠. 전화해서 저희 SL2라는 회사인데 참여하겠다 얘기했더니 그 증권사 당시 전산팀에서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누구 있는데 그랬더니 삼성의 사내벤처, LG전자 출신의 LG 사내벤처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도 카이스트 학내벤처인데 이렇게 했더니 카이스트가 들어온 줄 알고 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랑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 일주일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당시 증권 종목이 2,000개가 좀 넘었거든요. 증권 종목을 ARS로 무작위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장 인식률이 잘 나온 쪽을 사겠다. 근데 그때 저희 회사 자본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대학 때 알바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모은 2천만 원 자본금. 피 같은 돈이네. 네, 저한테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가 대표이사 한 이유가 그 2천만 원을 내서 또 대표이사를 했던 거예요. 그 테스트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서버 2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서버 2대 사니까 1,000만 원 이미 썼고 당시 저희 경쟁사들은 음소 기반의 음성인식이었어요. 음소 기반의 음성인식은 증권 종목 2,000개를 그냥 타자 치면은 쭉 등록이 돼요. 저희는 석사년차 때 1년 공부한 기술이니까 좀 노가다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한 3,400명을 2,000개 단어를 다 녹음을 해야 돼요. 이야. 그것도 전화기로. 전화기로 녹음을, ARS 녹음해가지고 이거를 트레이닝을 다 각자 시켜야 돼서 만들어야 되는 완전 노가다 모델인데 그게 제가 기업인으로서의 첫 도전이었어요. 그게 이제 딱 일주일의 시간. 저희 뭐 친구들도 이게 안 될 거다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일단 내려와 제 기숙사 방에 ARS 음성 녹음기를 셋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4명씩 전화를 했거든요. 4명씩 전화해가지고 증권 그때 종목 전체를 쭉 읽으면은 전화기로 이렇게 전화해서 읽어야 돼요. 읽으면은 2시간 반 나왔어요. 그걸 2시간 반 읽으면 목 되게 아픈데 읽으면은 4만 원씩 줬어요. 그걸 한 400명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 해냈다고 막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한 단어를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한 단어 학습하는데 서버에서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그런 PC를 700대를 빌려주자. 당내 PC방도 없었어요. 제가 카이스트 RR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감동적으로 글을 썼어. 카이스트 학내벤처 SL2다. 근데 다음 주에 외국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 기업, LG전자 출신 기업과 경쟁을 한다. 정말 힘들게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PC 700대만 빌려주면 이길 수 있다. 이걸 발론티어로 모은 거예요. 진짜 한 700명이 도와주러 나선 거야. 이야. 2,000개 모델을 월요일 새벽에 만든 거야. 제가 차를 몰고 친구들이랑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일주일 잠을 못 자가지고 앞에 사고가 났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뒷차를 받은 거야. 아이고야. 사고 비용 많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이 됐지만 1억 5천 벌면 되니까. 그때 택시를 불러서 천안이었는데 서울로 왔어요. 돈을 못 주고 이제 학생증만 주고 일단 온 거였는데 보니까 서버가 그때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기사 분한테 우리가 1억 5천 버니까 대전 갔다 오자. 그래서 서버 한 대 더 있어서 그 택시를 저 혼자 타고 대전 가서 서버를 가져온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별로 1등을 못했어요. 1등 못했었는데 나름 선전했어요.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투자하고 싶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 그저께 망했다고. 근데 저는 또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결과가 기사에 나간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뭐야 23살짜리 애들이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자본금이 10억 됐어요. 23살에 그 일주일의 경험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기업인 전화성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창업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좀 몰입하는 분야에 창업 기회가 와요. 그때 사실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트리거 했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그 정신을 늘 초기 창업자한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서 대표님 투자자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업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투자자로 전환을 컨버전 해야겠다는 생각 마음 먹으셨어요? 저희도 지금도 원래 대표님이
알고 계시던 사업해요. 지금도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뭐 치킨이나 피자 시키면 집에서 배달이 오잖아요. 그 네. 영수증에 신지테크로 써 있어요. 써져 있구나. 네,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영업이익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그러셨구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혹한기라고 요즘에 불릴 정도로 어려운데 저희는 돈을 벌면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다들 투자를 줄일 때 저희는 더 많이 한 거예요. 뭐 기업인으로서 또 투자자로서 사실 병행하고 있긴 한데 투자자로서의 삶이 훨씬 저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테크란 한 기업만 쭉 그 외길을 오다가 투자를 한 500개 해놓으니까 500개 간접 경험, 동시에 500개의 사업을 하는 듯한 경험. 그리고 늘 대표님들도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상의를 하려고 연락을 하잖아요. 네. 늘 같이 해결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옛날 기업이잖아요. 옛날에 돈이 좀 모이면은 사옥을 짓거나 사옥을 샀어요. 사옥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2015년부터는 사옥을 안 사고 그 돈을 계속 투자만 했어요. 전 이게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대표님 지금 투자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제가 티오더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지금 기업 가치가 티오더도 뭐 거의 한 3천억 되더라고요. 3,000원 됐죠. 그리고 저희가 아마 킥보드 많이 사실 텐데 더 스윙도, 맞아요. 더 스윙도 지금 유니콘 후보잖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맞아요. 더 대단하다. 스윙도 저희가 첫 투자를 저희가 했죠. 어떤 가능성을 좀 보신 거예요? 사실 모든 사업 모델은 리스크함이 있어요. 티오더도 처음 나왔을 때 티오더가 제일 먼저 나온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온 건 아니지만 권성택 대표가 이 시장에서 풀어가는 능력을 믿었던 거고 스윙 같은 경우에도 당시 킥보드가 있었어요. 했지만 김영산 대표의 풀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 믿고 투자한 거예요. 지금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이제 저희 회사 보통 AUM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저희 AUM이 한 1,300억이 좀 넘어요. 그리고 투자 조합이 다 잘게 나눠져 있어요. 투자 조합이 잘게 나눠져 있다는 거는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투자 조합별로 관리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조합은 저기 한 30개 정도로 나눠져 있죠. 궁금해요, 대표님. 그 중에서 제일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신 데도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한 40개 정도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회수 가능한 주식을 현재도 한 40개 제외하고도 80개 이상이라고 저희 내부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하면은 몇 배 회수했어요. 그걸 멀티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 멀티플이 저희가 한 7, 8 정도 나오긴 합니다. 7, 8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상장할 때까지 보통 기다리지 않고 시리즈 B 정도에서 엑시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펀드 수명이 7년인데 투자 후 상장까지 한 10년 평균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회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멀티플이 이제 한 7, 8 사이 정도 나오지만 후켓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한 28 정도 나왔어요. 우와.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아직 회수는 안 했었는데 아마 PD님은 아실 수 있는데 딘토라는 화장품 아세요? 색조 화장품 되게 유명해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데 저희가 딘토 첫 투자했어요. 근데 당시 저희가 딘토 첫 투자를 2019년에 할 때 저희 업계에서는 야 샤인테크는 투자를 막 하나 봐 화장품도 해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당시 화장품 기업들이 평가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첫 투자할 때 회사 가치가 15억이었어요. 15억인데 이번에 딘토가 시리즈 B 라운드를 열었거든요. 지금 회사 가치가 700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기준으로도 사실 멀티플이 쿠켓을 앞서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상장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왜냐면 멀티플의 기록을 세워보자. 28배라면 말 그대로 28배 수익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반 개미들도 투자도 하고 싶고 대표님 늘 그 LP 이야기가 뭔지도 사람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얘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스타트업에 저는 개인인데 어떻게 투자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혼자 엔젤인데 어느 기업에 투자할게라고 가도 만나기도 어려워요.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 이런 초기 스타트업 투자나 상장사들 투자나 가장 투자의 중요한 전략은 분산 투자예요.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비상장한 초기 스타트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개인 투자 조합이 있어요. 개인 투자 조합이 있는데 개인 투자 조합에 LP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LP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해요.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 캐피탈은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요. 네, GP라고 해요. 그래서 이 LP로 개인 투자 조합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LP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찾아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투자의 원칙이 분산 투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스타트업 기업에 아주 적게 투자해요 라고 이야기한 게 2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적어도 10개 이상의 투자를 해야 돼요. 10개 중에 하나 된다. 20개면 더 좋아요. 그러면 2억으로 10개를 투자하면은 20억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참여한 개인 투자 조합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위험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 개인 투자 조합에 LP로 참여했어요. 조합 사이즈가 얼마예요? 1억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구나. 5억도 위험합니다.
5억도 2억 정도 투자를 두세 개밖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조합의 규모를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투자 조합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이런 조합을 찾는 이유가 3천만 원까지 연말정산할 때 100% 환급이 돼요. 와. 이게 세시 혜택이 크니까 이거 몰랐네. 나 무조건 3천만 원씩 할 거야.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 내는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출자를 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100% 손실을 보게 되면은 세금 환급한 거 이상의 큰 손실을 보게 돼요. 이런 세제 혜택 외에 펀드에 대해서 펀드 운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 있어. 팁스 운영사이면서 팁스를 많이 매칭하고 또 그 펀드 운영사가 얼마나 회수를 했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창업기획자들 중에 좀 대형 창업기획자, 펀드 규모를 수십억 단위로 만들 수 있는 창업기획자, 그리고 창업기획자가 스스로 출자를 많이 하는 데들. 저희는 GP로서 출자를 저희 40%는 저희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을 잘 찾아가지고 개인 LP로 참여하면은 의미 있다. 그리고 개인 LP로 참여한 다음에 그 펀드에서 투자한 스타트업들도 한번 만나볼 필요 있다.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전 궁금했어요. 대표님 만나고 꼭 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유망한 지금 산업 어디 좀 보고 계세요?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해요. 오늘도 제가 점심 때 미국 투자자랑 식사를 했었었는데 미국은 지금 벤처 캐피탈이 다 비상이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자 혹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안전한 창업으로 쏠려요. 투자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B2B 쪽 창업이 많은데 B2B 대표적으로 사스 생성 AI형 사스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또 많이 쓰는 푸드테크는 늘 핫해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패테크가 이쪽도 별로였어라고 하는데 지금 펫시장이 되게 J컵으로 커져가지고 이쪽도 뭔가 이제 좀 남아있는 오토가 여기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기술 없이는 안 됩니다. 투자한 회사 중에 11리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애완견 뭐 건강진단 이런 쪽이에요. 근데 사진 딱 찍잖아요, 비전으로. 그러면 쓸개골 탈구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DB 손보랑 거래도 하고 있어요. 그냥 패테크 뭐 애완견 가볍게 생각하지만 다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도 굉장히 저는 유망하다. 스포츠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지시크라는 회사. 보통 골프에서 우리가 레슨을 이렇게 배우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연습 안 해가지고 잘 못 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레슨 받을 때만 잘 치고. 근데 회사는 레슨 받은 다음에 키오스크 앞에서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치면 경고가 나와요. 우와. 그분도 사실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프로 출신이고 또 레슨 프로 되게 오래 했었었는데 본인이 답답해가지고 창업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하려고 왜 했는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냐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 경험치가 누적되다가 인계치가 넘어가니까 인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세요? 투자 기업들 500개가 넘는 기업 관리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은 거의 매일 듣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심사역 풀만 60명이 넘고 그리고 심사역 외에도 투자 관리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회계팀과 별도로. 네네네. 일단은 어느 정도 프로세스로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하되 또 다른 원칙이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받아봤었는데 제일 마음이 떨리는 전화가 투자자의 전화예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럴 때마다 투자자의 전화가 늘 제일 부담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원칙은 먼저 전화 안 해요. 와 진짜요? 무조건 창업자가 찾을 때까지. 근데 물론 분기 영업 보고는 이메일로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갑자기 전화해서 잘 돼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 얘기 듣는데 부담스럽다고 듣기만 해도. 네. 대표님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어렵다거나 오히려 힘든 일이 생겨서 솔루션을 찾을 때 연락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 늘 해요.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딘토 안지혜 대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첫 투자이고 두 번째 투자도 저희가 했는데 그 외에 투자자가 한 4곳이 더 있어요. 네. 회사 컸으니까. 근데 시에니테크는 전화해서 압박 안 해도 너무 좋다고. 정말 자기가 연락하기 전에 절대 전화가 안 오니까. 근데 저는 그게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 받아봐서 그 전화의 묵직함을 알아요. 그런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창업자들이 더 잘하게 되더라.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실적 떨어지면 원래 전화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딱 매일 답장만 해. 그래도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답장하고 해묻지 않습니다. 왜냐면 더 힘들 거니까. 멋있다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남에게 이렇게 덕을 쌓고 그 덕을 받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목표가 1만 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와 징하다 징해. 몇 살까지요? 죽는 날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난 처음이었어. 근데 그만큼 혁신 창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진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에 도달하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혁신 창업의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술자리 잘 또 안 오시는데 와주셔서 은밀한 또 우리 술 토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투자자들한테 꿀팁 같은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왜냐면 네. 지금 대부분 직장인들이고 다 3천억, 5천억, 1억 다 있거든요. 네. 그럼 꿀팁 좀 해주세요.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 있어요. 왜요?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으로 건너갔고 아이고야. 또 외국인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도 빠져나갔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더 빠져나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닥의 바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도 제가 스타트업 투자를 해보니까 그 회사를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기술을 정하고 그 기술에 잘하는 기업들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잘하는 기술 분야를 분산 투자해요. 분산 투자는 철칙입니다. 저도
저도 옛날에 상장주식 투자할 때 10개 이상 무조건 종목 분산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회사만 투자했어요. 좀 잘 알고 있는 회사들. 그 원칙을 지키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저는 분명히 뭐 지금 사실 저점이기 때문에 뭐 한 5년 정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국내 주식도 괜찮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투자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다시 주목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양자 컴퓨팅이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술 트렌드를 보고 그 기술에 맞는 우리 양질의 기업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투자의 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산 투자. 왜냐면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메인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그 메인 플레이어들은 반드시 성과가 나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공부하고 그 기술을 공부해야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대표님이 이걸 재밌어 했구나. 공부를 하니까 이 시장에 대한 공부, 이 기술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는 계속 투자를 해주면은 언젠가 올라갈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도 약간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거면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네. 진짜 대표님 못 나게 가둬놓고 하루 종일 네. 제 날새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게 대표님 지금 오랜만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공부. 네, 고맙습니다.